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 초보를 위한 최고의 선생님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관련해서 주식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1월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고용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네. 이게 어떤 증시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지금 시장에서 이제 기대하는 거는 좀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요걸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가 조금씩은 좀 잡혀가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이 경기가 경제가 그렇죠. 좋다는 예. 얘기니까. 근데 시장에서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거 보통 잘 나온 게 아니냐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잘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는 올해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증시가 좀 흔들렸는데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들어와서 다시 또 나스닥 지수가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만 해도 나스닥이 한 1.9%나 좀 강세를 보였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좋은 거 아니냐. 좋은 상태에서 그래도 파웰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데 네. 인플레이션 물가 오르는 거잖아요. 네. 디스인플레이션도 물가 오르는 건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2%, 3%, 4% 작년에 미국이 9%까지 올랐죠. 물가가. 근데 그거를 이제 인플레라고 하는 거고 디스인플레이션 뭐냐면 물가가 이렇게 9% 오르다가 갑자기 5%대로 그 상승률이 떨어지면 이 상승률이 떨어진 거죠. 근데 그래도 물가는 오르는 거예요. 오르는 건데 9% 올랐던 게 5% 오르면 우리가 체감적으로 좀 낮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예. 그걸 디스인플레이션이라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이제 정점을 찍었다. 그러면 물가 상승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면 결국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 않을까. 근데 오늘 새벽에 있었던 파웰 의장의 연설에서도 디스인플레이션 단어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시장이 좀 기대를 한 거죠.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물가는 결국 낮아질 거고 경기는 좋고 시장은 경기가 안 좋다고 자꾸 해석을 했거든요, 그동안. 네. 근데 경기는 좋은데 물가는 낮아진다. 이게 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조합입니다. 물가는 완만한데 경기 좋으면 그것만큼 주식에 좋은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네. 시장이 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날그날 달라져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강세장이 좀 갑자기 1월부터 연출되다 보니까 계속 좀 긍정적인 해석이 좀 되면서 미국 증시가 오늘 좀 큰 폭으로 올랐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군요. 예. 금리 인상은 사실은 특히 기술주에 영향을 많이 가한다고 하던데, 네. 지금 기술주, 특히 빅테크 주들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어떤 영향을 준 게 이렇게 보이나요? 금리 인상 때문에 작년에 많이 빠졌어요. 페이스북을 대표하는 메타 플랫폼즈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고점에서 한 70% 빠졌거든요, 주가가. 작년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0%에서 4.5까지 올라갔어요. 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린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부러졌죠. 근데 아직 금리 인상이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아마 3월 아니면 5월까지 한 번 더 올릴 텐데, 다만 4.5 올렸는데 올해는 얼마까지 올리냐면 시장이 예상하는 건 5 아니면 5.25예요. 그러면 4.5에서 5.25면 이제 겨우 0.75 남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확 줄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엔 늦어도 5월이면 금리 인상 끝난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기술주들이 금리가 올라도 올라가 버립니다. 주가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긴축은 끝나간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오늘도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가 굉장히 좋았는데 대표 기업들이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하고요. 네.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급등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챗 GPT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그 관련 기업들입니다, 다. 엔비디아는 반도체 만들어주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예 회사를 지분 투자했고, 구글도 나는 서비스 내놓겠다. 이러니까 이게 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인데, 챗 GPT 열풍에 이제 일조를 하면서 주가가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거랑 무관하게 최근에 또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기술주나 빅테크 기업들이나 이런 건 앞으로도 꾸준히 금리 인상에 큰 영향을 지금은 안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건 이제 업체마다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겠지만
그래도 옛날보단 고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의 고점을 회복하긴 굉장히 어렵고 옛날에 그 뭐 이런 이제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고점 찍었을 때는 미국이 제로 금리일 때예요. 네. 근데 그래도 올해 금리 낮춰봐야 4.75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고금리예요. 그러니까 예전 고점으로 돌아가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렵고 다만 이제 개별 기업마다 뭐 저런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를 한다거나 뭔가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는 기업들은 올라가겠죠. 음. 근데 그러지 못하는 기업들은 계속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좀 중요한 건 빅테크도 다 같은 빅테크가 아니다. 거기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오는 기업과 아닌 기업들. 요새 뭐 보면 이제 구글도 좀 굉장히 힘들어했던 게 유튜브를 많이들 보시지만 유튜브의 가장 강력한 경쟁이 틱톡이거든요. 예. 굉장히 짧은 동영상 있죠. 네네. 그거랑 지금 경쟁을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 유튜브도 요즘에 쇼 콘텐츠인가요? 그걸 많이 올리잖아요. 네. 자꾸 이제 이 틱톡과 경쟁이 심하니까. 근데 그렇게 자꾸 어. 경쟁하면 좋은 게 아니죠. 기존 그런가요?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시간을 가져가는 산업인데 경쟁자가 대신 가져가면 광고 어. 수익이 줄겠죠, 당연히. 아,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걸 타개하면 또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든 건데 빅테크도 지금 경쟁에 노출된 기업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그런 기업들보다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냐 없냐, 요걸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제 빅테크 좋아질 겁니다. 이런 시각보다는 그냥 업체마다 여러분들이 좀 잘 분석하셔서 되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좀 정밀하게 골라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뭐 하지만 뭐 이렇게 해외 주식 같은 거 관심 있는 분들이 꼭 보는 이제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네. 애플이나 뭐 테슬라나 뭐 이런 데는 있는데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최신 아이폰이 중국에서 좀 싸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얼마 네. 전에 테슬라가 신차를 엄청나게 싸게 할인 판매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예,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뭐 애플에는 이번에 아이폰 할인 가격에 판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내에서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테슬라도 처음에 중국에서 이제 할인 판매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아니, 테슬라 같이 이제 브랜드 가치 높은 회사마저도 할인 판매할 정도로 차가 안 팔리나? 이 아, 전기차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나?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실제 할인 판매를 했고, 그래서 이제 곤두박질 쳤는데 주가가 그러다 이제 오히려 이제 잘 팔리니까 다시 올라갔는데, 특히 애플은 또 거의 독보적인 기업이잖아요. 애플 아이폰을 사실 갤럭시 S가 지금 따라가질 못하고 있잖아요. 음, 근데 그만의 이제 어떤 매니아층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 안 내리거든요. 뭐 오히려 계속 올렸죠, 그동안. 그러니까 네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의아했죠. 애플이 가격 낮춘 걸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근데 예. 중국에서 지금 낮췄다고 하니까. 근데 이 배경은 몰라요, 누구도. 애플이 왜 낮췄는지를 뭐 애플 스스로 얘기한 건 아니니까. 음, 그래서 일단 배경은 여러 가지 얘기들은 나오는데 일단 중국이 좀 리오프닝을 하잖아요. 근데 애플 네네. 같은 경우도 재고가 좀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왜냐하면 지금 아이폰 14 나온 지도 좀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재고 조정하려는 소진해야 좀 노력 되니까. 아닌가. 예, 일단 예. 재고 축소 노력이 있고 거기다가 아이폰 점유율이 최근에 실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이 네. 중국 사람들이 이제 자국 스마트폰 브랜드 있잖아요. 뭐 샤오미나 네. 오포, 비보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구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폰이 애플 입장에서도 이거 좀 점유율 경쟁을 좀 해야 되니까 좀 가격을 좀 다운시켜 가지고 조금 이제 재고도 축소하고 좀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도인지는 우리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유추를 하는데 어쨌든 이건 분명한 건 뭐냐면 좋은 건 아니죠. 음, 애플같이 브랜드 가치가 있는 회사가 할인 판매를 할 정도면 음. 그만큼 지금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반길 소식이긴 예, 뭐 하죠. 좋을 수도 있는데 예.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그렇죠. 뉴스가 아니죠, 사실은. 음. 그래서 약간은 좀 부정적인 뉴스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애플 주가에도 보이시나요? 그 영향이 근데 애플 있어요? 영향에 그렇게 크게 주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 어, 부분이. 예, 왜냐하면 이제 중국 쪽에서 지난해 뭐 하반기부터 아시겠지만 한번 이제 데미지를 받았죠. 중국의 팍스콘 공장이 코로나 때문에 이 네. 노동자들 막 탈출하고 그래가지고 생산이 한참 안 됐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좀 악재 때문에 미리 좀 빠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뉴스 때문에 뭐 큰 영향 안 받지만 관건은 어쨌든 이제 중국 쪽에서 이게 만약에 이 아이폰 14로 그냥 일시적으로 끝난다고 지금 사람들은 일부터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앞으로 아이폰이 계속 중국에서 안 팔려서 장기적으로 할인 판매 들어가면 그건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음, 이제 애플은 원래 저가 정책을 안 쓰니까 좀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일시적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직은 영향 없는데 그래도 주주분들은 계속 이런 저가 정책이 이어지는지 이걸 좀 체크를 계속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놓치지 않는 그 이슈 중에 하나는 채권 얘기인 것 같아요. 기사에도 네네. 진짜 많이 나오고 아까도 이사님도 잠깐 언급하셨었지만 채권 얘기를 잠깐 해본다면 요즘에 좀 특징적인 이슈가 된 것 같거든요. 특히 네. 구글이 자체 지금 AI 챗봇 뭐 만든다고 네, 발표를 했던가요?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뭐 그거와 네. 관련해서는 어떤 변화는 없었나요? 일단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라는 챗 GPT를 만든 기업을 지분 투자를 해서 이제 어제 발표를 했죠. 그 빙이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빙이라는 검색어 쓰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그 이 챗 GPT를 적용한 모델을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맞불을 놓은 거죠. 구글은 검색 세계 1등 기업이잖아요. 네. 구글도 이제 가만 안 있는 거죠. 인공지능 옛날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음. 이름이 이제 아프렌티스 뭐 바드라고 하는데 요 이름을 좀 딴 그 GPT입니다. 비슷해요. 이제 챗 음. GPT를 이제 공개를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쉽게 그 검색을 할 수 있게. 근데 이제 일반 검색과 좀 다른 점은 이제 대화형입니다. 챗봇은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뭐 예를 들면 네이버에 내가 뭐 그 어떤 뭐 일본 여행을 가고 싶어가지고 일본 어디가 좀 최저가고 어느 루트가 좋은지를 그러면 내가 검색하면서 계속 찾아야 되죠. 내가 스스로. 음. 이런 뭐 블로그도 들어가 보고 음. 링크만 알려주지 네이버가 나한테 뭘 알려주진 않죠. 네네.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이건 아니고 내가 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음. 이 챗봇의 이 장점은 뭐냐면 그 경로를 그냥 자기가 다 짜줍니다. 예, 그냥 내가 뭐 안 해도 되는 거죠, 사실은. 뭐 투자 종목 유명 투자 종목 이런 것도 뭐 예, 뭐 그런 꼽아준다면서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저도 아까 잠깐 찾아보니까 그 워런 버핏 있잖아요. 워런 버핏의 투자 전략을 분석해가지고 그가 투자할 만한 기업이 뭐냐 물어봤대요. 아, 그랬더니 펩시코 있죠. 그 음료 기업. 거기랑 유니레버 여러분들 뭐 어, 비누로 유명한 기업이죠. 미국에. 아 그래요. 요거 담을 만하다. 아, 이거 워런 적어야 버핏은 되겠네요. 가치 투자의 대가다. 약간 이런 식의 답을 했는데 사실 어, 저거 내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이거 정확한 얘기 맞잖아요. 어, 버핏 회장은 자신이 잘 이해하고 있는 사업과 이익이 확실하게 개선되는 회사에만 투자한다. 이게 맞거든요. 예. 근데 그걸 정확히 그냥 적어줬어요. 이 대화하듯이. 음, 그러니까 이제 챗봇의 기능은 이제 굉장한 건데 어쨌든 이제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는데 다만 어쨌든 이게 진짜 수익화가 되고 어떤 기업들이 돈을 벌고 어떤 기업이 이길지 이거는 아직 모르잖아요. 네. 근데 주가는 지금 이게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처럼 막 올라가거든요. 음, 근데 좀 항상 그렇지만 검증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군요. 한국에선 네이버가 그 상반기에 그 비슷한 서비스 나온다고 하니까 네. 진짜 전쟁은 맞아요. 거기에 음, 승자가 누가 될지는 음. 흥미롭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챗봇 얘기가 재밌어서 더 하고 싶은데 그리고 다음에 뭐 주식연구소 시간에 저희가 챗봇을 한번 연결해보고 싶은 마음 살짝 들기도 할 정도로 네, 되게 화제가 확 드는 아이템이었는데요.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